어, 이제 공자학원에 대해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얘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공자를 내세워서 얘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 때 장명을 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 성인이라서 공자를 실제로는 미워하지만 이 실제로 공자학원에서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재물과 또 지위 이 관직을 탐했던 그 속물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공자학원에서. 그렇지만 이 타이틀 자체는 어쨌든 이게 공자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내지는 이제 뭐 택동 사상을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이런 그 선전 공작기관이죠. 그래서 하는 일은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또 친중 인맥을 만들고 중국인 유학생이랄지 이제 중국인 교포들 감시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정보 수집하는 이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다. 중국 애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좀 이게 자기네 나라랑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게 독재인데 이 나라 이렇게 자유롭구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중에 용감한 애들이 쓸데없이 민주화 운동을 모여서 하려고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도 이제 이 공자학원의 역할입니다. 공자학원이 얼마나 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 중요한 기관이냐면은 역대 그 총서기 또 이게 상무위원이 지금 7명인데 이 상무위원 하나하나가 황제예요. 네. 이 사람들이 해외에 순방할 때는 꼭 그 나라에 있는 공자학원을 찾아갑니다. 이 공자학원을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정치국원 겸 통전부장이 만들었어요. 정치국원은 중국 공산당에 25명밖에 없어요. 그 시진핑을 비롯한 상무위원들 7명을 포함해서 25명이니까 이 정치국원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들이죠. 중국의 이제 성과 시, 상해시, 북경시를 비롯한 이제 성급의 시까지 포함해서 성시가 이제 33개인데 정치국원은 25자리밖에 없어요. 그 정치국원 중에 한 명이자 통전부장이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 책임자도 역시 같은 지위에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학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 기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통전부의 지위를 받는데 이 외관상 겉으로는 이제 중국 교육부의 그 관리하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진핑이 2010년도에 그 호주의 멜버른 공과대학 갔을 때 공자학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 고위층이 해외 순방하면은 이게 공자학원에 꼭 가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죠. 공자학원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트남이 참 그 슬기로운데 베트남 그 국립대학에 공자학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베트남은 이제 그 같은 공산 국가로서 그 중국의 속셈을 꿰뚫어 본 거죠. 베트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고 미국이 이제 한때 세계에서 제일 많았는데 110개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 18개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이 아직까지 30개 있고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2004년도에 얘들이 우리 한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이거를 이게 먹힌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뜨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39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자학원이 제일 많아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얼마나 진짜 대한민국을 탐을 내겠어요. 그래서 사실 상층부는 이미 다 포섭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상층부는. 근데 이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부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를 긁는 이런저런 발언들을 아주 전문 용어가 튀어나올 뻔했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 문화가 사실은 중국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머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 포섭을 하려면. 그런데 얘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이 간이 얼마나 벗었냐면 호주가 이제 그 중국말을 안 듣고 이게 코로나 기원이 중국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중국이 호주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시진이라고 저 환구시보 그 편집장 하던 놈이 이거 우리가 껌 씹다가 이렇게 바닥에 버리면 이렇게 구두에 달라붙잖아요. 껌딱지가 돼가지고. 호주는 껌딱지다. 가끔 이렇게 신발을 그 저 돌에 문질러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간이 이게 이제 이 소위 전랑 외교. 이 전랑은 이제 울프 워리어인데 늑대 같은 전사처럼 외교를 하라고 시진핑이 지령을 내렸어요. 전 세계 외교관들한테. 야, 이제 우리가 이만큼 G2가 됐으니까 기죽지 말고 그 상대방에서 헛소리하면 그냥 밟아. 시진핑이 지시한 겁니다. 이거 전랑 외교. 이렇게 간이 부었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부어 있지만. 예. 그리고 심각한 게 이게 중고등학교에도 이제 그 39개 중에 16개는 그 중고등학교에 있는 공자학원들이죠. 이건 설립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국 공산당이 이거 겉으로는 이제 중국의 외교부가 중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이 대학을 자매 결연을 시켜줘요. 그러면 초기 설립비 뭐 이런저런 이게 초기 세팅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되고 연간 운영비 다 중국 공산당이 되고 우리 쪽에서는 그냥 빈 교실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강사 선발, 강사 월급 다 중국 공산당이 하고 교재 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교육과정 일체를 다 중국 공산당이 관리를 해요. 물론 이 대학에 이제 공자학원이 만들어지면은 한국인 원장, 중국인 원장이 있는데 한국인 원장도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야, 이거 가르치자. 제안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 만약에 한국 측에서 한국 대학이 예를 들면 한양대학에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거기 원장을 맡았는데 야, 요즘에 그 이 대만 문제가 심각한데 대만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만할래. 이게 계약서에 그 이 양측의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학원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은밀하게 중국 공산당의 업적, 모택동의 업적 이런 것들을 이 홍보를 하고 특히 이제 오늘날의 중국이 민주국가다, 잘 번영하는 나라다, 이 50개 민족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나라다 이런 내용이죠. 이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그리고 이제 이 금기가 있는데 공자학원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천안문 사태랄지, 홍콩 민주화 운동, 대만 문제, 티벳 문제, 위구르 문제, 또 파룬궁 문제 이런 것들 입 밖에 내면 안 돼. 만약에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바로 소환되는 거고, 우리 측에서 이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공자학원은 거기서 폐쇄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현실을 미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커리큘럼에 담아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쓰레기 매립장에도 꽃은 핍니다. 그렇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도 꽃은 피는데. 이 공자학원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얘기는 안 하고 꽃 얘기만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심지어는 가짜 꽃. 공자학원이 일단 이 대학의 자리를 잡으면은 거기서 또아리를 틀면은 이 근처의 지역 사회를 전부 다 이렇게 상대로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에요. 학교에 일단 그 거점을 마련하고 그 인근 지역 사회를 전부 다 대상으로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근은 우선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공자 교실, 공자 학당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강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이제 공짜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공짜 영화를 보여준다 할지, 또 중국 음식 먹기, 뭐 이렇게 중국 차 먹기, 뭐 이런 문화 행사를 열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죠. 보통 국가고 문화가 풍성한 나라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이미지를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년을 내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지도층들을 포섭을 하죠. 1차적으로 이제 교장 교감들 상대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들 상대로 이렇게 포섭을 하고 또 나가서 이제 공무원, 기업인 등을 광범위하게 포섭을 합니다. 이거는 그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 서울 강남에 이 중국어 학원 형태로 존재하는 건데 이거는 서울 공자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중국어 통번역 스파르타 훈련소라는 걸 운영을 해요, 얘들이. 이게 얼마나 이 중국어를 잘 가르치냐면 잘 가르치기도 하고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요? 얘들이 내요. 시험 문제를 내는 기관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어 관련해서는 최고의 업적을 자랑하는 학원이죠, 여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국외국어대학교랄지 또 이화여자대학교, 그다음에 뭐 중앙대학교에 그 통번역 대학원이 있잖아요.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그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배출하는 학원이 여기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이제 경찰 그 직종 중에 외사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범죄를 관리하는 그 경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어 특기로 경찰관이 되는데 그 외사 경찰관들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물론 여기 출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출신들이에요, 다. 민간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중국 간첩이다 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다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여기 출신들이 제일 포섭하기 쉽고 포섭하고 싶은 대상들이겠죠. 이 서울 공자 아카데미 원장이 그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렸어요. 중국어를 잘 배우는 비결, 무조건 중국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이 온라인 공자학원도 있습니다. 차이홍 공자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대교가 중국 교육부랑 이제 MOU를 체결해서 만든 온라인 공자학원인데, 여기 나오는 모든, 여기서 이 차이홍 공자학원의 컨텐츠가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그러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소위 말하는 보통 국가로, 게다가 민주적이고 발전하는 나라로 묘사하는 컨텐츠들이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 우리한테 도움이 될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공자학원 중에 최고 열심히 하는 그 공자학원이 호남대학교인데, 호남 지역 최초로 이제 2006년도에 이 학교를 만들었대. 이정식 교수가 이때부터 이제 여기 호남대학교 공자학원 원장하면서 한국공자아카데미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한 10년 동안 이 양반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공자학원 교수가 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호남대학교 얘기를 하기 전에 광주광역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얘들이 그 중국이랑 친해지기 정책이라는 거를 시의 아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어요. 윤장현 그 시장 때인데,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시장은 바뀌었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책적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차이나 센터라고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요, 그 사무실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차이나 센터에서 그 중국이랑 그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교류의 이게 창구 역할을 하죠. 이게 광주광역시 차이나 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중에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 광주 내지는 뭐 이거 호남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중국과 친해지기 위한 각종 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아이 참. 이 광주에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이 총영사관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면 개관부터 현재까지 호남대학교 소유 빌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때 휴스턴에 있는 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휴스턴 총영사관이 이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에서 갑자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중국 애들이 비밀 서류 세우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 영사관을 있잖아요.
합법적인 그 스파이 거점이죠. 뭐 어떻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호남대학교 진짜 뭐 호남대학교가 이게 의식적으로 중국 공산당 간첩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광주 나가서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는 게 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공략하기가 쉬워요. 광주 내지는 호남의 정서가 상당히 그 반대한민국적인 이런 정서가 꽤 중국 공산당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토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주 분들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서해안은 뭐 군사 전략적 가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런 그 작업을 하면서 이 호남대학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노리는 바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광주랄지 호남 전체를 이 마치 캘리포니아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 광주 또 나가서 호남을 지들의 사실상의 그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호남대학교에서 2016년도에 그 차이나 프렌들리 최고위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에. 이게 이 10개월짜리 과정인데, 이 호남 지역에 이제 이 기업인들 한 5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뭐 계속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이제 그 같이 뭐 중국에 연수도 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죠. 중국이랑 사업하면서 돈을 벌면 중국 공산당 간첩질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 작업을 지금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에서 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에 중국어 강좌를 개강해서 무료로 강좌도 해주고, 또 광주 초중등교육 교장단의 중국 문화 연수도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호남대 공자학원만 하는 건 아니고, 공자학원 전국에 있는 이 공자학원들은 다 이 짓을 해요. 인근의 그 중고등학교 교장들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 강원대학교, 뭐 세명대학교, 뭐 제주 한라대, 뭐 아까 그 강남에 있는 그 공자 아카데미 전부 다 이 중고등학교 교장단 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국제 항공료만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오고 가는 것만 그 비행기상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국 국내에서 이동하는 국내선 이용하는 거 포함해서 온갖 숙식비, 연수 체험 경비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제공한다. 플러스 융숭한 접대. 또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또 플러스 알파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온 교장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16개 중고등학교에 있는 공자학원을 이제 개설을 하는 거죠. 이 호남대 공자학원은 굉장히 또 열심인 게 그 교장 선생님들은 이제 다 모시고 한 번씩 왔다 갔어요. 교감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하죠, 얘들. 근데 교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을 때 이게 2015년도에 누가 따라갔냐면은 광주광역시 의원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건데 2010년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활약했던 그 굉장히 유명한 여간첩이 있어요. 크리스틴 팡이라고. 며칠 전에 이 중국 여객기가 수직으로 땅에 처박혀서 폭파된 비행기가 있죠. 거기 이 아가씨가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얘가 이제 이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생으로서 이 근처에 이제 그 미국 그 정치인들을 돈과 몸으로 포섭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친구가 에릭 스월웰이라고 당시 시의회 의원이었었는데 멀리 내다보고 얘가 이렇게 한 30년 후에 하원 의원 나가서 뭐 국무부 장관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의회 의원을 데리고 갔다.
정말 멀리 내다보고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 뭐 갔다 오신 분이 그 중국 간첩이 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또 이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가 광주시 교육청이랑 MOU를 체결해 가지고 중국어 방과후 학교를 이 호남대 공자학원에 운영을 하고, 또 전남 교육청이랑 그 MOU를 체결해서 중국어 교사 연수도 하고, 뭐 이렇게 진짜 활동 많이 하죠. 거기다가 그 여수, 이 광주에 있으면서 전남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에 분원을 설치를 했어요. 호남대 공자학원 진짜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북중고에 분원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거는 호남대학교가 유독 열심히 하는 거고, 다른 공자학원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대구 계명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는, 이거 몇 년 전 기사인데, 인근의 41개 중고등학교랑 교류협약 MOU를 체결해서 공자학원의 콘텐츠를 중고등학교에 전파하는 이게 센터 역할을 했죠.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이 송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남고등학교, 광주 전자공고, 세종고등학교, 이 세종시에 있는 거겠죠? 세종고등학교, 그리고 육군 31사단 내에도 중국 교육부의 도서 및 자료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공자학당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게 몇 년 전 기사인데 제가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공자학원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또 아리를 틀면 그 인근을 다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물들이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호남대 공자학원은 또 이제 공자학원의 날 행사를 펼쳐서 시민들이 이렇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그 경극, 그 연극 있죠. 중국 전통 연극의 이제 분장도 체험하게 해주고, 중국 공예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밥도 먹이고 차도 먹이고, 그리고 정률성 합창제 같은 것도 이제 개최를 하고. 그래서 이정식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는 광주 속의 작은 중국이다. 정률성이라는 자는 뭐 1914년생인데 그 광주 태생이고, 이 사람이 이제 30년대에 형제들이랑 같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근데 이 정률성이 워낙 그 천재적인 그 음악가라, 모택동 찬가랄지, 또 이 인민해방군 군가 이런 것들을 이 작곡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 사람의 이 작품이 인민해방군 군가입니다. 그리고 6.25 전에는 또 이게 북한으로 와가지고 북한 인민군의 군가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정률성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두 나라의 군가를 작곡한 정말 저명한 음악가죠. 이 광주에서 이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률성 동요 합창대회, 애들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 애들 상대로 이걸 매년 열어가지고 이 정률성의 노래를 머릿속에 애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이게 참여하는 여러 학교의 아이들 머릿속에. 그리고 정률성 음악제라는 걸 따로 합니다. 또 이 동요 합창대 말고 성인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률성 음악제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 중국과 이게 광주 호남 사람들을 친중국화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이 해가 2015년도 이 동요 합창제에서 우승한 팀이 이제 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풍덕 초등학교라는 거예요. 거기 합창단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정률성 노래를 열심히 외워서 합창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는 그 정률성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포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항일 전사 정률성. 그러니까 이거 일제 때 이 노무현 정부 때나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제 때 공산당원으로서 소위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대거 인정을 해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도 좋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먼저지 민족이 먼저는 안 돼. 민족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민족이라는 구호는
실제로는 공산혁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어쨌든 그 정률성을 항일 독립운동을 한 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떠받들고 우상화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서울 시내 그 을지로랄지 충무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광주에 가면 정률성로가 있습니다. 일정 구간을 그 정률성로라고 장명을 행정구역에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행정적으로 정률성로에 그리고 그 입구에 이 정률성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죠. 그래서 저희 그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에서 이거 한 두 달 됐나 여기 가가지고 이거 철거하라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왔는데 우이독경이에요. 광주 끄떡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정률성이란 그래서 이제 이게 변검 공연도 공짜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가 된 상태죠. 중국은 이제 우방이죠, 우방. 그런데 다행히 이제 중국의 미래는 대단히 암담하다. 내부적으로는 독재, 부패, 빈부격 잘할지 도농격 잘할지 부채 문제랄지 소수 민족 문제랄지 온갖 문제가 쌓여 있고 외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등이 중국의 목표가 세계 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밟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빼버리겠다. 이게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기술이랄지 장비를 전부 다 차단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굉장히 암담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중 물결이 그야말로 일릉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미국 비롯해서 이제 그 유럽 각국에서 공자학원 추방이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의 전랑 외교, 시진핑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이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호주는 껌딱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프랑스 이 국립연구소 그 학자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프랑스 공자학원 원장이 프랑스 학자한테 어린 불량배, 이거 프랑스 말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어린 불량배 그러니까 어감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우리말로 하면 어떤 어감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공공연히 이렇게 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시진핑의 지시였어요. 이게 이렇게 하라고. 또 슬로바키아에 있는 어떤 연구소, 이것도 이제 국립연구소인데 연구소 학자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결과를 냈다고 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기 공작원 원장이 너 밤에 잠 잘 자냐?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얘들이 이 전랑외교 한 예를 들면은 정말 얼마나 이 간이 부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작년 10월 기사인데 독일에서 슈피겔 전 편집장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시진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학교에 공자학원이 방해를 해서 출판 기념회를 못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자학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시진핑을 보통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는 건드려서도 또 거론해서도 안 되는 인물의 반열에 올라섰다. 진짜 우상화를 하는 거죠. 시진핑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도 공자학원을 이제 폐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핀란드 헬싱키를 할지 또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공자학원 전부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개가 넘다가 이제 지금 한 18개. 금년 말 되면 또 이렇게 확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 이 공자학원 규제 법안 추진 중이고, 영국 총리 후보는 최근에 내가 총리가 되면 공자학원을 모조리 추방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 작년 3월달 이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이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을 밟지 않으면 미국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미국 사람들과 서구 세계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을 밟지 않으면 미국이 당한다. 이게 오늘날의 이게 세계 정세를 보실 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미국 등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왕따시켜버리고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까지. 이번에 그 펠로시가 대만에 가서 거의 선전포고 비슷한 발언을 했죠. 중국군이 대만 쳐들어올 것 같은데 시진핑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는 놈이다. 홍콩 얘기하면서 홍콩이 그 일국 양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짓 밟았고, 티베트 신장에서는 소수민족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하원 의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밟아버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고, 중국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도 이제 대만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녹색당, 자유민주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이 6개 이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지도부는 국제 무대에서 협박을 일삼는 불을 뿜는 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중국에 대한 서방 세계의 인식이 어떤지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중국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중국 측 매체에서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진찬룽 발언입니다.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어요. 서로가 쟤들이랑은 이제 불구대천이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보는 미국이랑 경제는 중국이랑 안미 경중? 이거는 이제 금년에 나온 기사인데, 작년인가요? 2020 언젠가 이거? 그쵸, 잘못했네. 이것도 뭐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역시 이제 포린 팔러스에 나온 기사를 조선일보가 번역해서 실었어요. 이 내용인즉슨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서 중국의 힘을 억제하고 전략적 코너로 밀어붙이려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위기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끝났다. 기회의 창이 닫혔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들이 기회의 창이 닫혔기 때문에 얘들이 발작적으로 사고를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라는 기사죠. 이건 뭐 바로 며칠 전에 그 텔레그래프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 중국은 여기 이제 타이완을 침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너무 약해서 이 기사에 보면은 중국은 종이 호랑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위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이제 한국 정부 입장이에요. 분위기가 이러한데 미국이랑 협력하되 중국 자극은 경계해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치포, 지금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 네 나라를 묶어서 치포 반도체 동맹을 만들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미국이.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관련해서 원천 기술, 또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다 이 미국, 일본이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시장까지도, 중국 시장 빼면. 이런 미국이, 일본이, 또 대만이 칩4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칩4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
이건 정말 쥐약을 들이키겠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제가 이 정부를 오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랑도 공급망,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 저 SK 반도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제 이게 중국에 있고 반도체 아마 그 수출의 반 이상을 중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우리 한국 반도체를 당장 끊지 못해. 왜냐하면 지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지금 그 대만이 수출하는 반도체도 거의 다 중국이 사갑니다. 그 전쟁할 듯이 하더라도 반도체가 없으면 당장 무너지기 때문에 걔들이 사가요. 중국 애들이. 물론 핵심적인 건 저 미국이 못 팔게 막아놨지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굉장히 걱정스럽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군사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중국 주중 대사로 가 계신 분은 제가 이제 함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역대 중국 대사 중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공자학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기관이나 뭐 개인 학자, 학교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나 참.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공자학원도 때려잡겠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공자학원 문제 가지고. 참 진짜. 아이 참. 이 공자학원에 부역하고 이거 방치하는 건 범죄예요. 우리 뭐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고 이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학원 끌어안고 있는 그 대학 내지는 중고등학교 총장님, 또 교장 선생님들, 또 대학 교수님들 공자학원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 참.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운동은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이 좀 지났습니다. 문재인한테 이제 파면당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광화문에 말 그대로 저 혼자 피켓팅을 했어요. 2년 전에 거의 매일 나갔죠. 한 50일 정도 거의 매일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자학원의 존재 자체를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이제 공자학원이 이런 살벌한 조직이다 라는 데 대한 이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널리 확산이 됐고 또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저를 응원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은 진짜 인류의 공적이고 중국 인민의 철천지 원수, 이 정말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이것들과 싸우는 어떤 상징이자 원점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